캔자스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1954년 미국 헌법의 뿌리라 할 수 있는 1776년 독립선언서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선언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인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그들은 단지 소유물, 즉 백인의 재산일 뿐이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머스 제퍼슨이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조차 수많은 흑인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다. 자유와 평등을 외친 지도자들조차 차별의 구조 안에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중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도중 1863년 노예 해방선언을 발표하고 1865년 전쟁이 끝난 후 흑인 노예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특히 남부지역에서는 해방 이후에도 흑인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이 만연했고 흑백 간의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철저히 분리된 상태가 유지되었다. 1896년 미국 대법원은 플래시 대 퍼거슨 사건에서 분리되지만 평등하다는 논리를 공식화했다. 이 판결로 인해 학교, 교통, 화장실, 식당 등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이 철저히 분리되었지만 법적으로는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허울뿐인 정의가 확립되었다. 이 판결은 오히려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했고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지지하는 기제가 되었다. 그로부터 반세기 후인 1954년 캔자스주 토피카에서 미국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다. 흑인 소녀 린다 브라운은 백인 전용 학교 근처에 살고 있었지만 흑인 전용 학교는 멀리 떨어져 있어 통하기 매우 불편했다. 이에 그녀의 아버지 올리버 브라운은 딸이 가까운 백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청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 사건은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당시 법원은 인종에 따라 교육시설을 분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고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며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고 판단했다.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 판결은 기존에 분리되지만 평등하다는 판례를 뒤엎고 모든 공공교육시설에서의 인종분리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린다 브라운을 비롯한 흑인 학생들은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백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는 당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장면은 미국 역사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향한 첫걸음이자 민권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백인 사회의 강한 반발과 위협 속에서도 흑인 가족과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용기는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평등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은 단순한 학교 입학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미국 사회 전반에 걸친 인종차별을 제도적으로 무너뜨린 판결이었으며 이후 수많은 차별 철폐 운동과 입법개혁의 초석이 되었다. 이 판결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이 현실에서도 실현 가능하다는 희망이 생겼고 교육 현장을 비롯한 공공 영역에서의 차별을 줄여나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단지 과거의 역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다양성과 평등, 그리고 인간 존엄에 대한 교육을 이어가야 한다. 빠르고 효율적인 교육만을 추구하다 보면 자칫 인성교육이 소홀해질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일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된다. 역사 속 한 장면이었던 린다 브라운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 즉 배려와 공감,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치를 상기시켜준다. 분리되지만 평등하다는 구호 아래 억눌렸던 인권이 차별 없는 교육이라는 가치로 부활한 이 사건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